일반 대중에게 하여금 그것은 잘못된 치료 방법이고 과학적인 바이러스 대응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안 좋은 술 문화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회피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생명과학과의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실이고 다양한 팬데믹 바이러스들, 인플루엔자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감염되었을 때 어떤 선천 면역 메커니즘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은 호스트가 서바이벌하는지 이런 면역학적 기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님 연구실 밑에서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유경주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나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그리고 일본내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어떤 병리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억제제 관련해서 약물 개발로서 담당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또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하이리스크 디지즈 모델,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지 혹은 알코올성 간질환이라든지 다양한 하이리스크 디지즈 모델 상황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면역학적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다이나믹들을 연구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낸 사이언스 어드밴스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저희가 섭취했을 때 이런 알코올성 간질환 모델에서 특정 감염이 형성되게 되면 어떤 면역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간 손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을 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B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선천 면역 센서라는 단백질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감염체들이 우리 몸에 감염되었을 때 이들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이런 센서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연구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이 GBP1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인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염증성 세포 사멸과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결국적으로 전신성 과염증이 일어나는 이런 기존 연구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알코올성 간질환 모델에서는 알코올을 저희가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 우리 몸에서 위험 요소로서 gRNA라는 것들이 형성되게 되고 이 gRNA를 이 GBP1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BP1이 인지를 해서 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간 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그래서 결국적으로 염증성 세포 사멸을 동반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형성된다. 저희가 늘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선천 면역 센서에 의해서 오히려 더 과도한 염증이 형성되게 되고 이게 질환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들이 최근에 많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감염 실험을 진행을 해본 결과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상호작용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활성화 인자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독립적인 활성화 경로이더라도 공통적인 자극이라던가 상호작용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통합적인 경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나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더 악화된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저희가 그걸 좀 더 면역학적 메커니즘을 저희가 규명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뉴스 못 봤어? 감염 이거 되면 술 먹으면 안 된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이제 안 좋은 술 문화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회피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해장술이라던가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나 식초 같은 걸 넣어서 한 잔에 탁 털어 넣으면은 왠지 감기 기운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 실험 결과는 오히려 그게 건강에 더 안 좋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하여금 그것은 잘못된 치료 방법이고 과학적인 바이러스 대응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물체를 다룬다는 그 특성상 초기 조건에 되게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교수님께 이제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해보려니까 결과가 재현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주, 2주 만에 간단하게 이제 준비가 되는 실험도 있겠지만은 오래 걸리는 실험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제가 투자한 시간이라던가 노력이라던가 그 부분이 약간 좀 모두 허사로 느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은 그때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를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과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내가 실험을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 가설이 잘못되었나? 하는 약간 회의감에 약간 좀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실험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조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다시 좋게 내었을 때 성취감이 가장 뿌듯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험 결과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도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실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자가 이제 꿈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립된 연구실을 가짐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면역 반응에 있어서 독립적인 어떤 연구 분야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골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제자들이 바이러스 선천 면역 연구를 계속 하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요번에 타겟으로 한 선천 면역 센서 GBP1처럼 선천 면역 센서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거. 이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GBP1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물 개발에 하고 있습니다. 세포 모델과 동물 모델에서 효능이 아주 좋은 이 GBP1 선도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